네, 안녕하세요. 건파남 정수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전 CLEO 스위첸 오피스텔 분양 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 CLEO 스위첸은 총 244세대가 되겠고요. 스위첸 아파트하고 오피스텔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6세대가 되겠고요. 오피스텔은 98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건 스위첸 오피스텔 102동이 되겠습니다. 1층부터 29층까지 되어 있고요. 총 98실에서 타입 같은 경우에는 59 A1, A2, BC가 되겠고요. 119 A타입, B타입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총 호실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모두 1층하고 2층에는 그린 생활실로 들어가고요. 그 위층부터 세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주상복합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파트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 먼저 보시면 조감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오피스텔이 1층부터 29층까지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데 그래도 29층이면 꽤 높이가 높은 편이죠. 아래쪽 보시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2항에 따라서 대전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되겠습니다. 총 98실에서 거주자 우선 분양은 10% 정도대 10실 정도가 거주자 우선 분양이 되겠고요. 일반 분양 처량은 88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 CLEO 스위첸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단지 배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쪽 보시면 101동이 보이고요. 왼쪽에 102동 보이죠? 차량 진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왼쪽 편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오피스텔 출입구도 그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1동 아파트죠. 공동주택 출입구는 아래쪽하고 오른쪽에 출입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방향을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도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해서 저희가 볼 건 오늘은 오피스텔이니까 가운데 쪽에 있는 오피스텔만 보시면 되겠죠. 단지 배치도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평면도를 한번 매칭을 해봤습니다. 59 타입이 제일 많기 때문에 59 타입 위주로 평면도를 배치해 보았고요. 아래쪽부터 보시면 59 C타입이 되겠고요. 가운데 쪽에 녹색은 59 B타입, 그리고 북쪽에는 59 A1, 동쪽에는 59 A2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9 C타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남서 방향으로 돼 있고 거실이나 안방에서 봤을 때 101동이 가려지지 않고 조망권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동호수 배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수 보시면 확실히 이제 층수를 알 수가 있겠죠. 101동은 아파트고 저희는 오피스텔이니까 102동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 2층에 그린 생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02동 위에 꼭대기층 보시면 29층하고 28층은 펜트하우스가 되겠습니다. 119 A타입하고 119 B타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5층은 없고요.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층 전체를 비워서 대피할 수 있는 통로나 공간으로 꾸며놓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평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 타입 같은 경우는 4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죠. 근데 평면도 상으로 보시면 전부 다 투룸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원래는 59 타입이 방이 3칸이고요. 평면도 상에서는 거실하고 작은 방을 이렇게 터서 확장한 거실로 나와 있습니다. 이 확장한 거실은 무상으로 진행해 준다고 하는데 거실을 넓게 쓰실 분들은 무상으로 확장을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방이 3칸 있어야 된다고 하면 확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좁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먼저 보시면 59 5A1 타입이죠.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이렇게 써놨는데 제곱미터하고 평수들은 제가 다 환산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9 C타입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일단 실외기실이 바깥으로 빠져나온 게 59 B타입하고 C타입인데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그리고 공용면적, 공급면적이 다른 타입보다 조금 더 넓게 빠진 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망권이 조금 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59 5C 타입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119 A하고 B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트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방이 총 4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펜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119 A타입하고 B타입은 전용 면적을 보면 36평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공급 면적은 52.07평, 그다음에 51.1평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었었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파트랑은 다르게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도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작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평면도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똑같은 59타입인데도 아파트에 비하면 전용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점은 청약하실 때 유념해 주셔야겠죠. 네, 다음은 평균 분양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A1부터 119B타입까지 이렇게 분양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그렇게 합계해서 합계 금액이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59A1 같은 경우에는 3억 5,737만 5천원 정도가 되고요. 펜트하우스 B타입, 119B타입 같은 경우에는 9억 5,4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평당 분양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서 적어놨습니다. 전용 면적만 뽑은 경우도 있고요.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 합산한 공급 면적 기준으로 뽑아본 경우도 있고 타입 평균으로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우선은 가장 대중적인 공급 면적 기준으로 보시면 59A1 타입은 평당 1,370만원 되겠고요. 59A2는 1,407만원, 아래쪽에 1,480만원, 1,3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로 불리는 119A 타입은 평당 1,854만원, 그리고 B타입은 1,832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9A1부터 59C까지 평당 분양가는 1,386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19AB는 평당 1,84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약 자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제한 없이 청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1인 한 건만 가능하고요. 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상관없이 여기는 오피스텔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 조건이 없는데 실거주는 안 해도 되고 전매를 해도 되고 임대를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요. 대신 청약할 때 청약 신청금은 내시고 나중에 환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역 제한이 없고요. 전국 청약이지만 대전광역시 거주자 우선 분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10개 호실 밖에 안 되죠. 그리고 당첨되어도 다른데 재당첨 제한이 안 걸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 조건은 그리고 자격은 조금 더 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은 전체적인 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광고일은 2021년 11월 15일이 되겠고요. 견본주택 방문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신청은 12월 3일 날 가능하고요. 당첨자 발표는 12월 8일 날, 그리고 계약 체결은 12월 20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12월 24일까지 계약 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예정일은 2025년 6월이 예정이고요. 입주 예정일은 2025년 7월이 예정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한국부동산 청약홈에서 청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랑은 다르게 청약 신청금 300만원 이상 납부를 해주셔야겠죠. 아래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써 있습니다. 국민은행부터 그리고 시티은행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입주요금 통장을 개선한 후에 300만원 이상 예치한 다음에 청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첨자 발표 후에 당첨이 되시거나 떨어지신 분 모두에게 청약 신청금 300만원 넣으셨으면 300만원이 다시 환불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 CLEO 스위치앤 오피스텔 단계별로 내야 할 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먼저 보시면 12월 3일날 청약 신청을 하기 전에 청약 신청금 30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2월 8일날 당첨자 발표한 다음에 청약 신청금은 환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 날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1회분 1,000만원 정도 내주시면 되고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계약금 2,426만원부터 8,549만원 사이에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음 중도금 대출은 60%가 되겠습니다. 1회부터 6회까지가 진행이 되고요. 각각의 당첨된 타입별로 중도금을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주 지정 기간에 잔금 30% 1억 278만원부터 2억 8,647만원 사이에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약 체결 후에 전매가 가능하겠고요. 현재 전매 가능한 횟수는 비공개인 상태입니다. 당첨자 발표하고 계약자분들한테만 개별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죠. 모집 공고문에 전매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 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 알선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아래쪽 보시면 당첨 후에 계약금을 지불한 자는 단독 명의자에게 전매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2명이라는 게
내가 전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부가 와서 공동명의로 전매를 하시겠다고 하면 공동명의자분한테는 전매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이라는 이 문구가 사용승인 전에 2번까지만 전매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공동명의자한테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전 CLEO 스위치앤 오피스텔 분양 정보 알아봤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청약하시기 전에 모집 공고문 한번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궁금한 점은 분양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파남 정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